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죠. 특히 가까운 친구와는 편하게 말도 하고 장난도 치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신뢰를 쌓아가요. 하지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가 오랜 우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10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상대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약점을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키가 작은 걸 신경 쓰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라고 말하거나 체중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야, 진짜 살 좀 빼야겠다 라고 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너는 왜 그렇게 운이 없냐? 라고 하면서 상대의 인생을 평가하는 듯한 말도 좋지 않아요. 겉으로는 별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말들 대신 상대의 장점을 칭찬해 주거나 고민이 있다면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단점을 건드리기보다는 장점을 살려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랍니다. 둘째, 남들 앞에서 친구를 망신주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분위기를 띄우려고 장난을 치다가 상대를 망신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 예전에 이런 실수한 적이 라면서 상대가 과거에 창피했던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든가 야, 너 그때 엄청 창피했잖아 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놀리는 거죠. 또 너 아직도 그거 못해 라고 하면서 능력이나 실력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상대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자존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거 아닌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가벼운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하고 혹시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친구를 남들 앞에서 망신주는 행동은 삼가야 해요. 셋째,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반복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친하다는 이유로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돼요.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고 말하면서 야, 너도 망쳤다며 나도 완전 망쳤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 잘 본 거라든가 그 물건 내가 빌려갔잖아 장난스럽게 몰아가면서 상대를 억울하게 만든다든가 내가 너한테 그 얘기했었어 거짓말을 하면서 기억을 조작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게 될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넷째, 친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자존감을 낮출 수 있어요. 비교하는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친구에게 넌 걔보다 성적이 낮잖아 라거나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누구는 다 알아듣는데 라고 하면 상대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내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래? 같은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비교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나아가서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보다는 장점을 살려주고 격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다섯째, 상대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은 큰 상처가 돼요.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조심해야 해요. 너네 부모님 왜 그렇게 엄격해? 내 동생 진짜 이상해. 같은 말들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내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해? 처럼 가정 형편을 무시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가족에 대한 언급은 신중해야 하고 상대방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리는 것도 피해야 해요. 사람마다 가정에서 자란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이 가진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친구의 부모님이 엄격하다고 해서 너네 부모님은 왜 그렇게 보수적이야? 라고 말하거나 친구가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야, 그냥 말대꾸하지 말고 참고 살아. 같은 조언을 하면 친구는 더욱 위축될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친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도 신중해야 해요.
너 동생은 그렇게 똑똑한데 넌 왜 그래? 같은 말은 상대를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출 수 있어요. 가끔은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가 친구의 오랜 콤플렉스를 자극할 수도 있죠. 혹시라도 친구가 가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내가 힘들겠구나 라고 공감해주고 조언보다는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요. 결국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주제일 수 있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째, 사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예요. 친구가 나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친구가 나를 믿고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배신하는 순간 친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고 하며 힘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을 가벼운 농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야, 사실 걔 이런 고민하고 있대 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나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비밀을 퍼뜨린 사람이 다시 용서를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재미를 위해서라면 더욱 문제가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결국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면 바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만약 친구가 비밀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먼저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혹시 전문가나 믿을 만한 어른과 상담해보는 게 어떨까? 라든가 내가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찾아보자 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친구가 신뢰하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결국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고 상대방이 나를 믿고 이야기한 만큼 그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친구의 비밀을 들었다면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일곱째, 친구가 힘들 때 외면하는 행동은 우정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거나 피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참고 넘겨 라든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런 위로 없이 넘기는 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내가 무슨 해결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친구가 바라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직접 도와줄 수 없더라도 괜찮아. 나한테 이야기해도 돼. 라든가 내 마음 이해해. 힘들겠네.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조언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친구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덟째,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행동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려요. 우리가 바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답장을 일부러 안 하거나 약속을 정해놓고 갑자기 취소하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면 친구는 점점 서운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모든 관계에는 거리감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연락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어. 미안해. 같은 한마디만 해도 상대는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느낄 거예요.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구 사이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아홉째, 친구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폄하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해요.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친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 질투심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럴 때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라든가 넌 원래 잘하니까 당연한 거 아냐 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나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할 때 더 단단해진답니다. 열째, 힘든 순간에 친구를 외면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옆에 있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돼요. 하지만 나도 힘들어. 내 얘기 들어줄 여유 없어. 라거나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잖아. 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친구는 더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친구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대하거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나에게 더 이상 기대지 못하는 관계라고 느낄 거예요. 친구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해결해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너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은 말만 해도 친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를 외면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힘든 친구에게 무책임한 조언을 던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 나 다 잊어버려. 같은 말은 친구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친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한 공감과 위로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힘들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외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친구를 찾지 않게 되고 이는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 10가지를 살펴봤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상대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동, 가벼운 거짓말,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족을 무시하는 말,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동, 힘들 때 외면하는 태도, 연락을 끊는 행동, 친구의 성공을 질투하는 태도, 어려운 순간에 외면하는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해요. 우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한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되겠죠.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